오늘은 회사에서 미팅을 꼭 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회사가 크면 클수록 미팅이 더 많아지는 그럼요. 것 같아요.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팅이 장난 아니지. 중간 팀장급만 돼도 진짜 미쳐버려요. 아, 중간 팀장급이 더. 그럼요. 네, 실무자들은 보통 이제 위에 큰 회의는 한 번이고 이걸 준비하는 회의가 여러 번, 보통 2배, 3배씩 늘어요. 그러니까 맨 밑단까지 가면 이제 막 미쳐버리는 수준이 생기지. 근데 문제는 실무자는 맨 밑단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보고해야 되는 팀장급은 이거 다 들어가고, 이 위에 것도 다 들어가고, 그 위에까지 다 들어가야 돼. 진짜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죠. 근데 회사에서 미팅이 하루에 한 2-3개만 있어도 사실 그다음에 실무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항상 뭐 야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미팅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 미팅인지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기준이 뭐 일단 그거는 되게 간단해요. 들어가 봤는데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면 그건 진짜 쓸데없는 회의인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런 결정이 일어나지 않는 회의. 회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는 네, 회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목적 있는 회의, 없는 회의가 뭐냐. 회의의 목적을 몇 가지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그 의사결정이라는 건 최종 목적이고, 네. 그 과정에 있는 모든 회의에는 일단 정보 전달이 있는 것 같아요. 공유. 우리가 이런 일 할 거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가 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걸 기획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모일 거면 누구에게 일을 시킵시다를 목적으로 결정하는 건 목적으로 모여야 돼요. 책임자. 그렇죠. 책임자나 주도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 전달은 오래 걸리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런 거고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 누가 도와줄 거냐. 또는 누가 이 일을 맡기는 게 좋겠냐. 예를 들면 이런 걸 누군가가 좀 밑그림을 짜와서 정보 전달을 해주는 거. 이거는 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냥 아이디어 듣고. 그렇지. 그게 잘못된 민주주의의 폐해죠. 그 민주주의를 잘 모르시는 분이 그딴 식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해야 되는. 개뿔씨 밥아 죽겠는데 지금 무슨 침묵도 뭐냐고. 그게 아니라 정보 전달을 목적인 거는 반드시 기획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 전달인데도 기획자가 없다? 100% 쓸데없는 회의로 갑니다. 두 번째 회의의 목적이 뭐냐면은 관계 형성이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눈이 띠꺼워. 우리 구피디님은 눈이 너무 예쁘지만 예시예요, 예시. 그러니까 뭐 이걸 해야 됩니다 했는데 내가 왜 하냐 이 띠빠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아직 같은 한 마음이 안 한 마음이 안 됐고 난 내일이 바쁘거든. 바빠 죽겠는데 왜 네가 뭔데 나한테 일 시키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관계 형성이 잘 되는 게 훨씬 모든 일을 스무스하게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관계 형성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 그래서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한 기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일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때는. 그럼 그때는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어려운 점을 먼저 물어봐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라고 먼저 제스처를 좀 취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티타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미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의사결정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특별히 조심하거나 뭐 유의해야 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정말 나랑 의사소통을 풀어내야 될 그 누군가만 딱 모여야 돼요. 가능하면 윗사람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윗분들은 일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들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어려도 관계 형성이야. 실무자들 관계 형성 안 해도 돼. 일만 잘 시키면 되거든. 네. 관계 형성이 필요한 거는 보통 책임자들이에요. 왜냐면 얘네들 하는 일이 없거든. 그래서 뭔가 팀끼리 딱 회의를 하는데 계속 뭔가 삐그덕거려. 뭔가 진도가 안 나오고 서로 막 각을 세워. 그러면은 지혜롭게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팀장님들끼리 티타임 한번 가시면 어떨까요?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제가 준비해볼까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좀 관계부터 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뭐 컨설팅을 하거나 여러 기업끼리 이렇게 좀 연결을 시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일단 전 그거부터 제안해요. 처음에는 프로젝트로 같이 하는 걸 얘기를 하지만 딱 봤을 때 각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아주 소프트하고 캐주얼한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요. 그게 일단 마음이 조금 통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보통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감정형보다는 이제 좀 T 성향이 아무래도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뭐 니 나노 뭐 이렇게 준비하면 안 돼. 그렇게 준비하면 가끔씩 뭐야 이것이 왜 나한테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쓰라고 그랬어? 화도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일인 것 같으면서도
관계 형성도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의사소통도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뭐 이렇게 돼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좀 어려워. 이거는 뭐 그러니까 한자 책임자 레벨에서 좀 하는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미팅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정보를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미팅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정보 전달을 쫙 했어. 그러면 대부분은 헛짓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달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전달이 일단 안 되고 듣는 사람은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보통은 엉터리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거를 이제 한번 딱 완화해 주는 게 관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거든. 그러니까 잘 모르겠을 때 또 연락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윤활유가 붙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은 못해요. 근데 얘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실수를 하면은 전체 프로젝트 문제가 생기거든? 그럴 때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1대1로. 이때 필요한 건 1대1입니다. 1대1이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한 거, 구피디님 좀 이해하셨어요? 제가 쇼츠 좀 찍자 그랬는데, 아직도 쇼츠를 지금 안 찍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오늘 찍기로 했잖아요. 오늘 찍기로 했죠. 알았어. 예시로. 그 사람이 정확히 나랑 같은 어떤 감도냐? 그리고 혹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정보가 누락된 건 없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무슨 내가 교정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1대1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소수는 모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책임자급이었으니까 제 밑에 팀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팀끼리는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팀 좀 봅시다. 그러면 그 팀하고 저랑 딱 만나서 이번에 우리 지난번 얘기한 목표가 이거였는데 지금 누구 씨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누구 씨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한번 점검 정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것도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세 가지 미팅의 속성 중에 시간이 필요로 하는 관계 형성. 그거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미팅은 사실 굉장히 컴팩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보내주고 그리고 궁금한 걸 미리 댓글이라든지 이메일 같은 걸로 미리 받아놓고 모여서는 거기에 대해서만 해설을 딱 하는 거죠. 미팅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려면 일단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 사람이 사전에 뭐 서면이나 이메일 같은 걸로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이 있는지를 받으면 내가 보완해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이해상의 오류를 미리 잡고 최대한 잡고 정말 이해가 안 되거나 점검하기 위해 미팅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하면서도 미팅의 결과물은 좋게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는 꼭 놓치지 말아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미팅 요청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뭔가 협조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해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려고 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게 이 일을 하는 게 당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당신도 이걸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의 베네핏을 잘 설명한다면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정보 전달도 그 사람이 꼭 알만한 정보만 딱 주면 되는 거고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미팅 설계죠.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T 성향이냐 F 성향이냐에 따라서 뭐 대화의 주제나 환경도 다 바꿀 수 있는 거고 또 정확히 이해했는가도 그 사람이 계속 어려워하거나 실수하는 부분만 정확히 딱 집어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어봐 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의사통의 시간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설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미팅을 할 때 내 말만 생각하고 가요. 그리고 왜 이거 안 하냐고 그러고 남 탓하고. 아마추어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프로는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계산합니다. 제가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내용을 전달해야 나한테 유익해요. 근데 이제 이미 들어가는 미팅이 너무 많을 때 근데 이거는 진짜 안 들어가도 되겠다. 이제는 알겠는데 그런 걸 좀 거절하는 팀이 그거 그냥 물어보면 돼요. 팀장님 제가 이거 또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들어가기 싫다 뉘앙스보다는 그것도 상대방 중심적으로 팀장님이 시키신 거를 이 미팅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제가 뭘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팀장님이 그래도 저 미팅은 너 있어야 돼. 그러면 그냥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근데 그러면 야 내가 시킨 거가 그래서 딜레이 되는 거야? 그럼 너 들어오지 마 라고 하겠지. 정상적인 팀장이라면. 정상적인. 근데 이제 인성거지 팀장 같으면 야 미팅도 들어오고 네 일은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요즘 신상품 나왔잖아요. 명치 어퍼컷 서비스로. 명치 어퍼컷 서비스를 저희가 좀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라. 그냥 물어보는 게 제일 돌직구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